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출범한 날입니다. 특집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날 오전 정말 바쁘게 보냈습니다. 합참의장으로부터 국가안보 상황에 관한 보고 받았고요. 국립현충원 참배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이라고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이어서 국회를 방문해서 야당 대표들 잇따라 만났습니다. 협치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취임선서 했습니다. 취임선서 마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 통해서 약속을 꼭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 어떤 일정 소화했는지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입니다. 예, 합참의장님, 지금 우리 안보태세나 또 뭐 국가군 동패나 뭐 이런 쪽에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에 상당히 공을 세우신 분이죠. 민주당의 송영길 전 선대위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영상 보셨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정말 바쁜 일정 보냈는데요. 일단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야당 대표들 만나서 협치를 강조한 부분입니다. 원래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미 예고를 했고요. 또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국민을 다 같은 국민을 섬기겠다. 국민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또 자기를 지지 여부를 떠나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모시겠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게 사실은 말로는 쉬워도 실제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생각이 차이가 있고 또 정책과 노선의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어느 선에서 절충하고 타협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를 안 되게 하려고 끝까지 반대하는 구조로 갈 거냐. 또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풀리면 한 발자국도 법안도 통과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막아주는 게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가장 관심이 갔던 대목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만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거 기간 박지원 대표가 매일 아침 문재인 대표를 비판한다고 해서 문모닝이라는 말까지 있었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박지원 대표의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워낙 또 정치적인 또 일종의 고수들 아니겠습니까? 잘 협력을 하고 타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당과 저희 당은 또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저는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혹시 다시 합치거나 이런 얘기들을 내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쉽지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같이 좀 연정하는 자세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같이 개혁을 추진하는 그런 좀 신뢰가 쌓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잇따라 만나는 장면, 지금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만나는 장면 나왔고요.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는 장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이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협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는 건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우리 불안한 게 느끼는 그런 당분간부터 해소해 주시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주시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아주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그것은 뭐 우리가 선거기 때문에 당연히 치러야 되는 과정인데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다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그런 자세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굿모닝으로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10년 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늘 야당과 정보를 좀 공유를 하면서
그래서 합리가 나가는 그런 자세로 국정을 임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문모님당 예, 아주 듣기 좋은 말씀이고 아주 감사드립니다. 예. 선거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 통합 꼭 이루어내시고 모든 국민을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로만 그렇게 협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한미 동맹이나 안보에 관한 사항들 또는 남북 관계에 대한 이런 사항들은 늘 야당과 정부도 공유하면서 같이 그들에서 나가겠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지난 겨울 내내 촛불을 들고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는데 5년 후에 이제 임기를 다 마치셨을 때 이게 나라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고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정의당의 어떤 가치, 정책 지향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는 저는 충분히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우리 정의당에게 어떤 미래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과 말을 주고받는 과정인데 야당 대표들도 덕담을 던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끊임없이 약속을 합니다. 야당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 안보 상황에 관해서 야당에게도 자세히 브리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국회 어떤 운영 기조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취임하실 때 100% 대한민국이 되겠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포용하겠다. 이런 말을 모든 대통령끼리 다 합니다. 취임 때 통합의 메시지를. 그러나 그게 실천이 안 되죠. 실제 그 과정에서 총리 인선에서부터 다 이게 자기들끼리끼리 하는 걸로 보여지면서 국정 운영에서 폐쇄적으로 그냥 국정 교과서 밀어붙였죠. 아무튼 계속 국민을 상대로 전쟁하듯이 밀어붙이는 정책이 됐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인 성격 자체가 민주적으로 훈련된 분이시고 철학기 기초가 토대가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길 의원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절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그런데 경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셨고 가까이서 본 문재인 대통령 어떤 정치인입니까? 말씀한 대로 자신의 삶과 철학이 배어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정치인들이 말 잘하고 그때 말이 확 바뀌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분은 그래도 왜 자신이 지금 정치를 하고 인생을 살아왔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가 누가 대통령 깜이냐 그러면 잘 대답을 못했는데 자기는 깜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기한테 문재인이라는 친구가 있기 때문이다. 평범한 변호사 노무현을 변화시킨 사람이 문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도 더 연배이신 노무현 변호사가 문재인 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를 치르면서 문재인의 삶에 감동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같이 걷게 됩니다. 그걸 보더라도 문재인의 철학적 내공이 느껴지는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연배가 위인데도 불구하고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내가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다. 이렇게 문재인이 있기 거죠. 때문에 나는 대통령감이 됩니다라고 말하는 최고의 극찬의 언급을 공개적으로 한 거죠. 쉽지 않는 언급 아닙니까? 옆에서 도우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말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온 분이고 특히 이제 남북관계, 남북의 화해 협력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또 확고한 국가의식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난한 서민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분이에요. 평소에 그 어머니 말씀을 들어봐도 친구 가방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셨던데 애가 너무 착해서 세상이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착했다. 뭐 이런 느낌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송영길 의원은 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역임하셨는데 어제 결과 예측하셨습니까? 득표율이 그 정도 나올 거로 예측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생각보다 덜 나왔습니까? 좀 저는 사실 내심 45 정도를 기대했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40은 최저선을 지켰으면 했는데 넘었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1여 4야 후보가 나와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국민의당과 저희 당은 같은 뿌리였는데 분열돼서 치른 선거였음에도 이렇게 가장 한 700만 표 차죠? 그 정도? 550만 표. 550만 예. 표. 550만 표 차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550만 표 차이로. 엄청난 차로. 역대 최다 득표차. 그렇습니다. 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7개 광역단체로 구분을 해본다면 세종 특별자치시까지 포함해서 17개 지역 가운데 14개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역대 선거에서 볼 수 없었던 대목이에요. 그렇습니다. 경남은 사실 거의 0.5%인가 그 차이밖에 안 났기 때문에 거의 동률이라 볼 수가 있고 대구 경북도 최초로 20%를 넘겼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마 최초로 국민 통합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직자들의 모습도 보이는데 송영길 의원은 같이 안 가셨습니까? 못 갔어요. 저는 어제 새벽 3시, 4시까지 개표소를 지키느라고 광화문에도 못 갔고 여기도 못 갔어요. 예. 마지막 제가 총괄 본부장이니까 예.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확정된 걸 봐야 되겠다 해서. 방명록에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썼습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 강조했던 대목이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 그래서 저 슬로건을 정할 때 우리가 찬반 양론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최종적으로 저 슬로건을 결정한 이유가 이게 나라냐는 외침. 우리 세월호 사건 이후로 국가가 정말 필요할 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있어야 될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 수 있는 든든한 대통령으로 했는데 그거를 오늘 축사에도 또 취임사에도 같이 계속 써주고 계십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립현충원 참배한 다음에 방명록에 쓴 글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 처음에는 든든한 대통령하고 날짜 대통령 문재인까지 다 쓴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든든한 대통령 옆에 느낌표를 하나 이렇게 쓰더라고요. 느낌표를 나중에. 든든한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대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네. 든든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준비된 대통령으로 쓸 거냐 하다가 그는 김대중 대통령도 쓰셨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썼기 때문에 좀 식상하다 그래서 우리 후보님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국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후보 그리고 국민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친구 같은 든든한 느낌 뭐 이런 것을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든든한 대통령은 국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고 또 외국 4대 강국이 우리 한반도 문제를 좌지우지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든든함 이런 것을 표현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이게 고비다 싶었을 때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을 때가 언제인지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가장 고비였던 것은 4월 저희가 3일 날 경선을 해서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그렇죠. 당내 후보로 4월 10일까지 선대위가 출범을 못했어요. 그 내부 갈등 때문에. 그때 안철수 후보가 막 치고 올라올 때였고 양자 대결에서 뭐 지는 걸로도 나오고 이럴 때 가장 위험했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우리 이번에 총리로 인중되신 내정되신 이낙연 도지사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선대위 출범 안 시키면 혼자 가서 목표에 가서 촛불 시위를 하겠다. 민주당사 앞에 가서 이 정도로 저한테 안타까움을 호소했고 김정숙 사모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호남이 무너진다. 왜 선대위를 출범 안 시켜줍니까? 라고 눈물로 호소했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갈등을 조정하는 때가 가장 고비였고 그게 잘 봉합이 돼서 그다음부터 조금씩 이제 진전이 돼가고 TV 토론 두 번째 안철수 후보가 좀 본인이 실수하고 그러면서 생각보다 TV 토론을 잘 선방하니까 이기겠다 이렇게. 지금 화면에 송영길 의원은 어제 개표 상황 지켜보시면 못 가셨는데
문재인 저 당시만 해도 이제 당선이 유력시되는 확실시되는 후보 신분으로 민주당의 이른바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무대에 올라서 지지자들을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추미애 대표 같이 손을 흔들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 당시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내려가면서 지지자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동민 의원이 이번에 선거 과정 보면은 거의 경호실장처럼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단상 위에서 이렇게 아래에 있는 청중들과 손을 잡을 때는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말이죠. 별명이 기동민 허리가 됐습니다. 허리 기동민. 허리 기동민. 네, 기동민 의원이 원래는 김부겸 의원도 대구 경북에서 유세하고 나서 올라왔는데 어제 김부겸 의원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더 얻을 수 있었는데 많이 얻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김부겸 의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평가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대구에서 국회의원 계시고 홍일학 의원이 또 오셔서 두 분이 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고 우리 광주에는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는데 대구에는 2명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대구, 경북, 경남 문재인 대통령이 득표율 1위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까지 끌어안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 경북과 경남 지역 국민들, 그 유권자들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일단 부울경은 조선 해운 산업이 지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이것에 어떻게 동력을 만들어낼 것인가. 해운 산업의 새로운 동력, 조선 산업의 출구를 찾는 작업을 통해 부울경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면이 있고요. 대구, 경북도 사실상 계속 냉전적 지역주의 벽에 갇혀 있는데 계속 문재인 종북 빨갱이 이런 말이 얼마나 주술처럼 돼 있는 것인가를 이렇게 해소시키는 계기가 이 집권 5년 동안에 되면서 다음에는 이제 제2의 김부겸, 제2의 홍일학이 대구, 경북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열린 취임 선서 행사를 마치고 청와대로 가면서 연도에 있는 국민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또 지지자분들 입장에서 오늘 취임 행사가 간소하게 치러진 부분이 아쉽게 생각되는 분들도 참 많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취임 행사를 이렇게 간소하게 치를 것이다, 치러야 된다라고 이미 일찍부터 생각을 하신 겁니까? 네, 이제 안행부 쪽에서 협력이 와서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만 미리부터 하려면 상당히 준비가 필요한데 그러면 선거 끝나지 않았는데 다 된 것처럼 교만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공격을 할 겁니다. 다른 후보들이. 그러나 또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안행부에서는 계속 협의 요청이 오고 그래서 일단 로텐돌에서 간략하게 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3부 요인, 5부 요인하고 국회의원, 외국 사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우리 지지하는 시민들이 함께 역사적인 상황을 참여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그렇게 참여하려면 최소한 4, 5일 이상 미리미리 다 비표받고 이런 절차를 도저히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축하해 주시고 또 광화문 대통령을 표명하셔서 자주 이렇게 시민과 접촉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이 완료된 이후에 한 달 내지는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 별도의 취임 행사 구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안 되는데 일단 우리 일용석 비서실장이 지금 내정돼서 발표되면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네. 아직까지 네,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 아직 논의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 좀 아무래도 이제 지지자들의 요구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런 같이 좀 뭔가 축하 무슨 음악의 밤이라든지 어떤 그런 행사들이 아마 고민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부분은 조금 전에 외교 사절들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새롭게 탄생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취임 시기 그 각국의 외교 사절들 특사단이 또 방문해서 또 고도의 외교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 기회를 아예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할 것입니다. 이제 청와대 팀이 구성되면 잘 아마 논의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영길 의원께서 지금 내정됐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자꾸 하셨는데 사실은 2시 반이죠. 이제 한 10분 정도 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 또 국가정보원장, 국무총리 내정자를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발표할 겁니다. 예, 2시 반에. 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게 됩니까? 아직 대변인이 없어서. 어떻습니까?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러면은 현재까지 이낙연 전남지사가 국무총리로 내정될 것이다. 임종석 전 의원,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내정될 것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네, 이따 발표를 봐야죠. 제가 아직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니까. 예. 캠프 내부, 지금 인선구상은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 알고 계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대통령께서 여기저기 의견을 참고해서 당신께서 아마 정리하고 계실 겁니다. 예. 일단 청와대 비서 진영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내각은 어차피 그렇습니다. 일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그렇죠. 비서실장 각 수석들 좀 정리하고 국정원장, 특히 또 안보실장이 또 중요하고 경호실장 뭐 이런 주요 보직들을 아마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잠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든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발표를 하든 간에 그 발표 처음 인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직접 생중계로 보내드릴 것이고요. 송영길 의원께서는 그동안 이 선거 과정을 계속해서 실무를 총괄해서 책임지셨는데 어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송영길 의원도 어떤 기여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을 법합니다. 네. 뭐 어디에 있든지 같이 이 정부가 성공하도록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간 5년 동안의 이 임기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당장 개헌 문제도 처리해야 되고 지방선거도 있고 곳곳에 협력해야 될 일들이 많이 산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 임종석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 내정자 만약에 언론 보도대로 그대로 인선이 발표가 된다면 두 사람 다 호남 출신이란 말이죠. 네. 호남 출신을 문재인 대통령이 첫 인선으로 발표하는 것이 국민 통합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출신인 면도 있지만 그 두 분이 또 뛰어난 분들이고 실제로 지금 후보와 가장 교감이 되고 국정 철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게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수차례 공언을 했습니다. 호남과 연정하는 자세로 하겠다. 또 약속을 지킬 면이고 본의 아니게 호남 차별론에도 오해가 많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불식시키는 계기도 될 거라고 봅니다. 예. 호남 차별론을 불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출신이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동안 노무현 정부에서의 호남 홀대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대목이다. 뭐 이런 얘기신가요? 실제도 아니었는데 그런 이제 논란의 소지를 또 정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지금 화면에 방금 나왔던 임종석 전 의원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번 선거운동 기간 임종석 전 의원이 비서실장 역할을 수행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주 원만하게 잘 상황을 통합시키고 또 윗사람들의 잘 이거 내용을 조정하고 탁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사실 총괄 본부장으로 가게 된 것도 임종석이 처음 권유 시작해서부터 된 면도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길 의원을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영입하는 데는 임종석 선대위 비서실장의 후보 비서실장의 추천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임종석만 추천한 게 아니라 노영민, 홍영표 의원도 같이 추천을 했습니다만 그런 게 같이 결합되어 있었겠죠. 예. 송영길 의원님 이제 선거 끝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첫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선거 결과에 대해서 또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1분 정도 간단히 좀 인사의 말씀 전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취임 선서의 이후에 국민들에게 드린 말씀에서 잘 나타난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고 또 가장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언론인도 좋아할 겁니다. 직접 나와서 브리핑 하시겠다. 네, 그 말씀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무슨 여왕이나 황제처럼 언론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자기가 할 이야기만 하고 싹 들어가 버리고. 너무 소통이 안 되는 대통령. 미국 오바마 대통령 같은 분이 저는
매주 나와서 브리핑하고 프리토킹으로 질문 대답한 걸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국민이 알고 싶은데 직접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그뿐만 아니라 광화문에서 직접 국민 토론을 여시겠다. 또 퇴근하면 경호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남대문에서 소주 한잔하는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 그 말만 들어도 감동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송영길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부분은 국민과 소통하는, 언론과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 정부가 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송영길 의원 보내드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 선서한 다음에 국민께 드리는 말씀 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요. 혹시 이 말씀이 나가는 사이에 청와대에서 인선 발표가 있게 되면은 바로 또 청와대를 연결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